평균은 예를 들어 50이야. 근데 70, 80을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되게 심각해요. 아쉽지가 않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더 따지게 되는 거지. 호텔 가고 명품 두르고 다 그냥 그게 평균인 줄 아는 것 같아. 이러니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20세부터 49세 남성이 미혼인 사람이 반 정도 된대요. 50% 정도. 여자는 30%? 진짜 많네. 엄청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뭔 것 같나요? 그냥 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 또 저도 결혼해야 되는 이유보다 혼자 너무 잘 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이런 이유들도 다 맞는 이유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해보죠. 첫 번째는 바로 여성 직장인의 증가입니다. 그게 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매칭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의 프로필이 남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여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버는 수익도 너무 좋고요. 여성분들도 이제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굳이 결혼해야 돼? 결혼해서 뭐 내가 시댁도 신경 써야 되지. 아이도 양육해야 되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또 여자분들은 안 하고 싶어지고 또 특히나 여자들의 심리는 아무래도 나보다 조금 더 벌고 나보다 조금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펙이 높은 분일수록 더 못 가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아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오히려 스펙이 좋아서 결혼을 못한다. 그렇죠. 일정 소득 이하 남성들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혼인율에 대한 그래프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득별로 나눠놓은 건가요? 그럼 10분위에 있는 게 소득이 제일 높은 분들, 10분위에 있는 분들은 86.3%가 결혼을 다 한 거네요. 한마디로 남자는 돈을 잘 벌수록 결혼을 더 하는 거고 맨 밑에 있는 1분위 측에 속한 사람들이 결혼을 20%밖에 안 되는 거구나. 4배 차이. 여기에서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은 뭐 소득 차이에 크게 상관없이 결혼을 다 골고루 잘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높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가지 않는 현상인 거죠. 이게 현실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평균 올려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펙에 대한 평균 올려치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평범한 남자 원해요 라고 했지만 실상 들어보면 평범 이상의 남자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평균은 예를 들어 50이야. 근데 70, 80을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기업이 평균은 아니거든요. 평균 이상인데 대기업 다니는 게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PD님들 월급 260 정도가 몇 %일 것 같아요?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위 3, 40대지 않을까요? 3, 40? 여기는요? 20? 20 다들 틀리는군요. 50%입니다. 이게 딱 중간이라고요? 네. 260만 원이 50%예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평균 올리치기 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평균이 여긴데 이렇게 좀 높게 보다 보니까 이 평균 이하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이거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평균 올려치기 하는 게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평균을 이렇게 올려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죠. 바로 이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SNS나 커뮤니티의 발달입니다.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인스타 제일 많이 하죠. 인스타 보면 어때요?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 다 오마카세 가고 비싼 가서 빙수 막 먹고 호텔 가고 명품 두르고 이러죠. 다 그냥 그게 평균인 줄 아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뭐 월급 한 150, 200 받아도 그렇게 올리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죠. 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삶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이거 네. 보면은 지금보다 잘 사는구나 했는데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느낌도 들고 박탈감도 막 느끼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런 느낌 막 들잖아, 보고 나면. 그렇다 보니까 평균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SNS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남자 여자들끼리 서로 뭐 젠더 갈등 막 이런 거 많잖아.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막 제 것도 뭐 한 번씩 막 올라와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설거지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이러니 결혼을 하겠냐고. 서로 공유하고 퍼다 나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선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당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 거에 머리가 저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본인은 연애 결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해요.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럼요. 이래서 안 하는 것도 진짜 큰 것 같아. SNS 영향 위험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게 네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내신 발현이 안 되는 경제적인 이유인 줄 알았는데 네네. 다양하네요. 경제적인 이유 물론 있죠. 경제적인 이유를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네 번째입니다. 결혼 양육 비용의 증가입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일단은 결혼 비용 스드메 해가지고 결혼식 할 때 그런 건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요새는. 근데 집 어떡할 거예요? 집값 너무 올라 폭등했죠. 집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안 돼버렸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 양육비. 제가 지금 아이가 4살인데 유치원 보내고 뭐 하면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육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비싼데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보내는데 안 보내지겠어 그게 부모 마음이? 그리고 사교육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교육을 안 하면 공부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체제더라고. 딱 보니까 저도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나한테 쓰는 비용 외에 자식한테 들어가는 비용, 양육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너들으면 아이 같은 경우 영어 유치원 이런 거는 뭐 강남 쪽에서는 특히나 200만 원 이상이 든다라고 하고요. 대학교 수준이에요. 비싸. 또 요새는 또 집으로 선생님들 찾아와서 뭐 또 학습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 몇십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따로 보내면서 그것도 또 보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고, 그 다음에 저 때는 산후조리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산후조리원 저는 한 280만 원 정도에, 그때도 아주 비싼 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새 기본 550이더라고요. 며칠 있는데 500씩하네요. 2주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비싼 데 막 1000만 원 넘는 데도 있어요. 호텔급이죠. 근데 또 이거를 아이를 낳았는데 또 안 해줄 순 없잖아. 산후조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용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비용들이 이렇게 비싼 거야. 뭐 산후조리비, 집, 아이 교육 이런 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 고정 지출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 안 하는 거지. 그냥 혼자 살면은 이제 뭐 펑펑 쓰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윗세대들은 네.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형제 몇 명이세요? 저는 한 명이요. 저희 부모님은 한 4명, 5명 되거든요. 그렇게 형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도 많이 낳았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아이 다 낳고 기르고 키우고 했었는데 왜 지금이랑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때는 그냥 풀어놓고 키워도 그냥 그러잖아. 그냥 자랐다. 알아서 스스로 컸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이들도 한 명씩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 격차도 엄청 커졌고, 그때는 다 고만고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잘 사는 집 자제는 진짜 잘 살아버리고 아닌 집은 또 아니다 보니까 사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가 이제 또 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자라고, 어릴 때부터 영어 듣고 자란 친구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못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를 생산재라고 했다면 지금은 아이를 갖다 소비재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한 명 한 명 다 일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 그냥 나가는 돈이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진짜 엄마들이 왜 그런 말 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못 걷어들였어,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 내가 자식한테 교육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자식이 또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아이 가지고 뭐 재산이나 뭐니 좀 그렇지만은 굳이 비유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굳이 비유하자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니까. 뭐 어디서 봤는데 네. 요즘 아기 키우면 대학생 때까지 억간이 든다고. 제가 예전에 뭐 강의 들을 때 얘기했던 게, 우리 아이한테 평생 들어가는 돈이 20살 때까지 4억으로 들었어요. 그냥 기르는 것만. 학교 유치원 보내고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평균적인 게. 결혼할 때 뭐 짐마련해주고 다 빼고 20살 때까지만. 4억이라는 비용은 애 학비도 있을 거고 뭐 밥 먹이는 거, 옷 사입히는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줄 수가 없으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겠죠. 이러니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피디님,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집값 비싸져서 특히 남자들은 많이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왜 집값이 비싸졌다고 생각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겠어? 정말 간단한 이유야.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죠? 저 서울 서초구에서 일하고 있죠. 또 어디서 살죠? 서울에서 살고 있고. 그죠? 우리 피디님들도 다 서울이죠. 서울이고 여기도 서울이고. 왜 다 서울이야? 왜 무조건 다 서울이야? 서울에서 왜 하는 거야?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잖아. 그것도 특히 어디야? 강남. 강남이 그래서 집값이 왜 비싸요?
아, 그런 이유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하죠. 너희들 초등학교 나왔니? 그래서 일자리, 편의시설 모든 게 다 이 서울 쪽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다 보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에 멀어지게 되어 있고 오히려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이 결혼을 빨리 해요. 보면 그죠? 같은 32, 33이어도 그쪽은 이미 애아빠가 되어 있어. 밑에 쪽은. 왜냐? 거기는 그래도 집값이 그나마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 살만하거든. 서울 비싸고 그러면은 지방 내려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지방은 너 내려가라. 그거야. 내려가서 내가 일자리를 또 구하는 게 쉽지도 않고요. 놀거리도 훨씬 어때요? 지방이 더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요?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이 훨씬 많죠. 쇼핑할 거는. 서울이 훨씬 많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비싼 거고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와, 대표님 천재시네. 천재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완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5번째는 나 혼자 살 거야.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결혼 안 하면 어떡해? 결혼 안 한 사람 이상해 이거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그래. 이게 이제 당연하게 된 인식의 변화죠.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왜 안 했어? 이 정도지. 왜?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 옛날에는 남자가 40이어서 결혼 안 하면 왜? 막 이렇게 놀리는데 지금은 안 갔구나. 그냥 이렇게 되듯이 인식이 변화한 거죠. 개인의 그런 선택이 존중받는 건 좋은데 넓게 봤을 때는 좋은 게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기 편해지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누리는 여가 혜택도 엄청 많잖아. 뭐가 너무 많잖아. 요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어플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단둘이 아니어도 혼자 즐기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그런 모임에 가서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좀 아쉽고 되게 막 내가 뭐 그거 해야지 막 갈구를 할 텐데 아쉽지가 않다 보니 어때요? 이럴수록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더 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을 더 많이 따지다 보니까 더 가기 힘들어진 거죠. 이럴 바엔 안 가. 이 조건이 딱 돼야 난 움직일 거야.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 맞아요. 내가 뭐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닌데 그냥 좋으면 하는 건데 그치. 내가 굳이 이 정도 사람 만나서 해야 돼? 안 하고 말지. 굳이 안 하고 말지. 혼자 살고 말지. 이래버리는 거죠. 진짜 이유가 되게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찾으려고 들면. 대표님, 네. 제가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네네.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이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장 알아볼 때, 드레스 볼 때, 집 볼 때 비교가 안 좋은 거 아는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건지 모르겠거든요. 본인이 비교를 하게 돼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비교를 해요? 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죠?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고질병인 것 같아. 아, 비교가. 정신적으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병이잖아요.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비교를 했을 텐데 이런 비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보고요. 이런 비교 문화가 연애와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왜 서로 비교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기고 싶어서. 그거 모르겠어요. 비교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쉽다는 거예요? 모든 건 화폐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선물을 주려고 사탕이 한 박스를 사요. 이거랑 명품 향수가 있어. 뭐를 줬을 때 더 기분이 좋아? 당연히 향수 아니에요. 왜? 비싸가지고.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영식이라는 친구는 사탕을 주고 수진이라는 친구는 명품 향수를 줬어. 그럼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 수진. 수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닌가요? 물질적인 걸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피디님 캔디 받을래? 향수 받을래? 그러면 사탕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생일날도 친한 친구인데 그 선물 금액을 자꾸 따지게 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거는 절대 아닌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대체로 생애 주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는 성적, 그리고 대학 갈 때는 대학교 간판, 그 취업할 때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일자리 부분, 그리고 결혼할 때는 어떤 집을 사는지, 또 어떤 조건의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죠. 사람들의 코스가 똑같으니까 비슷하지. 다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맞네, 그래서 비교가 쉽겠네. 걔 어디 산대 했을 때 산다고 하면 부자다 막 이런 말 하시죠. 예를 들어 나보다 별로 공부 못하는 친구인데 뭐 한 달에 500 버는 여자랑 결혼해. 근데 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버는 여자랑 결혼해. 그럼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존심 상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경쟁 환경에 빨리 노출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공부 잘하는 애들 우대해주잖아. 공부 잘하면 짱이죠. 왕대접 받지. 그렇잖아. 거기서부터야 점수로 매기잖아. 수미양가 다 체크하고 반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다 체크하지. 요새는 소비한 거 어쩔 거예요.
미안해. 지금은 없나? 일단 우리 지금 반에서 50명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나이가 노출됐네요. 25등까지 있나요, 요새는? 뭐, 요렇게 또 등수로 매기잖아요. 이런 비교 문화를 여러분들은 벌써 선행학습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야, 옆집에 영수는 수학 점수 80점 맞았다는데 너는 50점이 뭐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죠?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일찍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돼버린 거죠. 말씀대로라면 진짜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세 번째입니다. 행복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내가 쟤보다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 주변 사람들 있을 때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쟤보단 잘 살아야지. 내가 쟤보단 좋은 여자 만나야지. 내가 쟤보단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우월해야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차, 비싼 시계, 좋은 집, 뭐 강남 살아요.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하물며 요새는 어린 친구들도 니네 아빠 차 뭐야? 우리 아빠 차 벤츠야. 뭐 우리 아빠 차는 뭐 국산차야. 이걸로도 또 서로들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은 그래서 차를 부모님한테 3천만 원인가 빌려서 사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심한 데는 아파트 또 동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뭐 임대 아파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임대 아파트 사람은 옆에 들어와서 놀이터 이용하지 말아라. 막 이런 사연들이 있잖아. 애들이 안 게 아니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지. 쟤 몇 동 살아. 뭐 쟤 그 놀지 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서도 경쟁의식인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집이 몇 평인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갈수록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급으로 나누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고 경계를 만들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럼 이런 비교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망칠까요? 비교하면은 안 좋은 걸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뭐에 안 좋은지가. 첫 번째는 비교 대상이 항상 내 위에 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돼요,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밥도 못 먹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 진짜 내 친구는 34평짜리 아파트 이번에 사서 갔는데 나는 지금 28평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보다 항상 높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불행을 자처하잖아. 항상 비교할 때는 더 좋은 사람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 할 때 저 신랑은 뭐 1,000만 원짜리 반지 시계를 해줬대. 근데 나는 500만 원짜리 가방 했어. 프로포즈 비용 갖고 하지. 또 차. 저 집 신랑은 결혼해서 애 나니까 이번에 아우디 뽑아줬대. 나는 국산차야. 뭐 또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거고. 저 집 아들은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2등 했다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20등이야. 이런 걸로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비교할 게 너무 많은데 나보다 항상 위보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은 이런 비교가 너무 싫어서 항상 자기가 봉사활동을 다닌대.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봉사하는 건 좋긴 한데 취지가 조금. 근데 나는 그 친구의 말이 정말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어. 진짜 봉사의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존재감을 조금 더 살리는 거죠. 솔직한 대답 아닐까? 그래서 궁금한 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100만원짜리 선물 받은 사람이 500만원짜리 받은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반대로 500짜리 선물 받으면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 또 500만 원을 받잖아? 그러면 또 1,000만 원짜리가 또 부러워지는 거야. 이걸 또 봐요. 1,000만 원짜리 하면 또 2,000이 부러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랑 똑같아요. 내가 진짜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소원이 없겠어라고 했던 사람은 300 벌면 500 벌고 싶고 500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피디님들 봐봐. 사회초년생 때 예를 들어 내가 한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나 진짜 250만 받고 싶다 했는데 250 받고 있는데 어때요?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되네. 두 번째, 맥락을 생략한 단순한 비교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내 친구가 호텔을 가서 호캉스를 막 해 며칠씩 가가지고 진짜 호텔에 돈 1,000만 원을 막 쓰고 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영끌을 해가지고 막 카드 빚을 내서 거기를 간 거야. 진짜 사치가 심한 애라. 근데 그 과정은 무시하고 걔가 그냥 호텔을 간 것만 부러워하는 거지. 걔가 어떻게 호텔에 갔는지에 대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아. 그냥 거기 가서 호텔에서 즐기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알면 이제 왜 저래 한심하게 보는데. 그렇죠. 나는 지금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집에 월세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고 살아요. 이게 막 부러워, 그 집에 사는 게. 그치만 그 사람은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월세를 갚기 위해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면서도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빌딩에 있었던 집 딸이야. 걔는 당연히 호화로운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걔의 문화야.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어요. 근데 월급쟁이야, 그래봤자. 그러면 이 월급쟁이가 금수저를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나요? 절대 못 따라가. 다시 태어나도 못 따라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집에서 태어날 보장이 없어.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정말 팩트죠. 팩트인데 너무 잔인하지. 세상에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내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쟤보다 나아야 하는 것.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제3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쟤보다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는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더라도 쟤보다 뭐 지금 이룬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덜 행복해. 자꾸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배우자, 집, 직장, 쟤보다 더 좋은 결혼식장 등등 무조건 다 쟤보다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을 계속 이렇게 쫓다 보면은 정작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라요. 너무 불행한 거 아닐까요? 오늘은 비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비교를 하고 부러워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비교를 조금 좋은 쪽으로 응용을 해서 내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해치는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비교가 딱 하나 있어요. 비교 좋은 게 있다고요. 그럼요. 그거는 나와의 비교.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훨씬 더 나아졌는지. 그 비교를 하면 성취감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나 자신과의 비교가 가장 건강한 비교입니다.